그러면 총재님, 이처럼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순히 수재민들에게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가지고 뭐 기본적인 세금 감면이라든지 유예라든지 네. 뭐 보험료, 뭐 자녀 학자금 등의 어떤 이런 아주 미미한 부분이 아니라 좀 실효적인, 엊그제 TV 방송을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 민주당 이재명 총재가 방문해서 수재민들하고 대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갖고 실제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달라라는 말에 사실 이재명 대표도 뭐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라는 수준의 이봉책에 그친 어떤 발언을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총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이 과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재난관리 시스템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자연재난 하면 자연재난, 네. 어느 지자체든 가보면 자연재난 대응과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 통폐합이 돼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두 개의 큰 틀로 카테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자연 재난이냐 사회적 재난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서로가 다르고 네. 담당 부서 공직에 있는 부서도 네. 이게 자연 재난은 자연 재난만 대응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네. 사회적 재난은 사회적 재난만 대응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자연 재난이 확산돼서 이게 전체가 커지게 되면 결국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이런 공무원들이 나는 자연 재난 담당자다, 사회적 재난 담당자다 이런 거를 카테고리를 나누지 말고 네. 재난이 발생하면 이 재난은 모든 그 재난 관련 부서가 복합형 재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기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 복합형 재난 관리 시스템이 결국 선진국형 재난 관리 시스템이 된다. 네. 이걸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수재민들이나 이재민들에게 어떤 쪽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여야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300명이 보면 저는 항상 집권당에서만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 네. 보니까 막 처음보다 가슴에다 막 노란 리본만 달면 다 영웅인 것이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달고 다니고 예, 차 뒤에 지금도 뭐 차에 달고 다니고 막 이게 대형 참사가 오면 네. 이 그 트라우마를 겪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거 회복 단계로 가는 과정에 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을 해서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간 틈틈이만 나면 다시 이게 트라우마를 겪게끔 이 사람들이 자꾸 꺼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 태풍 에이니아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지금 고통받고 아직 회복이 안 된 분들이 네. 많습니다. 2006년도가 벌써 몇 년에 지났습니까? 네. 그때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사람들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네. 저 현장에 가보면 네. 뭐 그 고성 산불 현장에도 가보면 아직도 뭐 지금 이재민들이 지금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회복이 안 돼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100세 시대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네. 시골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거의 70, 80입니다. 네. 70대, 80대 된 노인분들이 네.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지금 먹고 살게끔 6.25 전쟁과 월남전을 해서 국가를 지탱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현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나큰 원초적인 그 사람들이 그 힘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국가를 이 정도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고도 이런 자연재난이나 이런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쟁으로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고 네. 법률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네.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네.
대통령령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동시에 네. 정말 그 수재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네. 자기 가옥이든 자산상이든 뭐 농산물이든 가축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복구에 네. 우회됐던 중앙정부가 50%, 중앙정부가 50%. 예, 중앙정부가 50% 복원되는데 네. 그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명분하게 산출해서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도와 지자체와 네. 에서 40%. 40%.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내가 살던 집이 완파가 되고 다시 복원해서 사는데 그 10%의 우리가 그 농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선해주는 금융지원 10%, 자부담 10%. 자부담 10%도 큽니다.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수입도 없는데 네. 복원되는 금액의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단계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네. 이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원상 회복이 돼서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 회복 지원 정책을 저는 좀 그렇게 법률적으로 좀 정해서 어떻게 좀 그 국가가 좀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좀 자리 잡아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지금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뭐 그 지역에 다리를 새로 놓고 뭐 공공시설을 갖다 복원하는 네.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개인에 대한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가 100% 재수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피해를 겪은 거는 결코 국가가 어느 정도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총재님, 그럼 총재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좀 전에 예. 중앙정부가 50%, 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예. 40%. 예. 그 이제 시도도 포함되겠죠. 시도하고요. 네. 시도에서. 자부담이 10%. 예. 이것만 해도 7, 80의 어떤 고령의 어떤 그렇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총재님이 정착이 돼야 될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 그렇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얼마나 전혀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지원이 현재는 없다는 게, 예. 아하, 총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야가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그 복구하는데 사람들 그 피해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재난 현장을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오해됐든 국회로 들어가서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이라든지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이든 법률적으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3만 불,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70년대 이후에 저희가 3050, 우리 3만 불 시대에 저희가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이렇게 기적을 이룬 나라가 한 7개 국가뿐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3050에 성공한 나라로서 네. 이제 그에 걸맞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 우리 정치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 우리 규범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네. 정치가 지금 후퇴돼 가지고 이 지금 이재민이 지금 발생된 게 몇 년도입니까? 뭐 세월호고 이태원 참사고 뭐 저도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저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재난이 발생한 나라에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가보면 이 전부 지금 뭐 정치인들이 방문해가지고 뭐 금방 뭐 회복이 되고 달콤한 그런 유언비어를 날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재민들한테 그 크게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도 한 재난 현장에서 한 40년 종사한 당사자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지난 그 울산 경남 쪽에 일어난 태풍 차바 때도 저도 네. 한 7천여 명의 전국의 방재단들을 동원해서 수해복구 현장에서 저희가 민간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네. 여러 가지 정보하고 뭐 일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본 지금 재난 현장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들이 그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땀을 흘리면서 같이 아름다운 지금 현재 그 우회됐던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자원봉사 단체가 방재단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서 법률적으로 지역에 지형지물 수리에 밝은 방재단들이 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방재단인데 전국적으로 3,502개 읍면동까지 이제 방재단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설치법에 빨리 링크를 걸어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장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과 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자율방재단 설치법도 지금 국회에서 머무른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어떤 것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국회가 제 민생 법안에도 너무 지금 현재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또 뭐 반짝 언론이든 어쨌든 이슈가 돼서 시끄러운데 이것이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곤치는 일이 없도록 네.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확고히 다져져야지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간다. 우리가 보통 자연재난 태풍 하나에 A급 태풍 하나가 한반도에 상륙하면 한 3조 2천억 정도 피해를 봅니다. 근데 네. 이렇게 3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피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가가 사전에 예방활동에 1조만 투자만 되면 100조, 1000조를 덕을 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자동 스마트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네. 이런 그렇게 비용도 예산도 얼마 들지 않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요번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자연재난이 와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국가 재난 시스템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국가 재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김성용 총재님에 대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님, 예.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총재님은 그 정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그 국가의 정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조직법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골격 뼈대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선 재난안전과가 네. 만약에 재난안전과를 운영하면서 이제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난안전과도 이제 와서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지 네. 재난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상당히 샤프하고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갖다가 이렇게 부서를 평시에는 이제 부서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운영을 하되 네. 만약에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네.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닌데 이거는 뭐 네 업무인데 그런 참사가 우리가 세월호 때 엄청나게 큰 경험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 당시에 그 770명이 소방방재청에 막 워밍업을 하고 훈련이 되어 있던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 이걸 다 고루고루 다루던 분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저거는 우리 자연재난이 아니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싹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은 그걸 그 행정안전부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재난 담당 실제로 그 워밍업도 안 돼 있고 조직도 제대로 구성도 안 됐는데 네. 갑자기 일어나니까 중대본이 마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한번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곧 우리가 3만 불 이상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꽃은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마지막 열매는 저는 방제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방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 복합형 재난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게 제가 꿈이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바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수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장마전선은 한반도 상공에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총재님의 말씀 맞다나 이 관계 공무원들, 특히 재난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너와 나의 구분 없이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이 재난과 수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